2024년 지금 11월이 됐는데 이제 10월 마지막 날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1억을 다시 돌파를 하였죠.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한 것에 조금 재밌는 상황은 이번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아주 낮았다.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향한다는 우리 한국의 종특이 발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발휘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가격이 높아야 대중은 모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가격이 오르면 비싸서 사지 않아야 하는데 가격이 올랐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이다. 일반적인 대중이 취하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부동산에 그냥 깔고 앉아서 있다. 그냥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돈을. 자, 그리하여 GDP 대비 가계 부채. 우리 이제 각 가게가 각 가정 하나하나가 내가 한 달에 돈을 벌어서 그 중에 얼만큼의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럼 이자를 내야 되겠죠. 원금도 갚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자기 때문에 그 이자를 어떻게 내고 있느냐? 2000년대에는 GDP 대비 45%의 가계부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이제 보통 GDP로 표현을 하죠. 우리나라의 성장률보다 최근 20년간 가계부채가 105%가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서 이 회사에 자금을 대줘서 그 이득을 같이 공유했냐라고 하지 않고 다 엉덩이에 그냥 다 같이 깔고 앉아서 다 은행에 이자를 주는데 지불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하여 망하고 있는 중은 아니고 이미 망했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쪽이 국주보다는 미주가 좋다, 미국의 증시가 좋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2024년도에 미국 주식에 투자 비율하고 있는 것이 이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 사상 최대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한국 부동산의 엉덩이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는 미국 주식에 건다. 미국의 회사가 앞으로는 잘 될 거다라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될 거라서 미국의 회사들이 더 클 거기 때문에 나의 나의 자산을 그쪽에 넣어서 그 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많은 자산을 미국 주식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는 동시에 더 많은 돈은 내가 엉덩이에 미국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아이러니. 한국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돈은 내가 한국의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자, 그리하여 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시점에서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는 책이 있어서 사이페딘 아모스 아저씨의 더 피아트 스탠다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 단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화폐 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법정 화폐, 이 화폐의 문제점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현실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야기가 그냥 곁들여져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이 각 개인 1인당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동남아시아라고 해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청렴도가 낮고 재산권의 자유와 재정적 자유가 취약할 경우에 이러면 법화가 곧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경화에 더 끌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하여 이런 팩트는 참 재밌는 이 팩트입니다. 자, 2020년이 그 전 20년보다 국가 디폴트, 국가가 망했다, 국가가 파산되는 것이 2020년도에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 전보다 비율이 높다라는 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2020년 즈음에 신용 등급을 강등한 나라 10개국이 있는데 신용 등급이 상승한 나라는 1개국이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에
더 많은 나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가 점점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있고 반대로 더 도와진 나라는 한 개국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더 이 세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런 것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자, 옛날에는 뭐 가내수공업 같은 거를 했고 뭐 농사를 짓고 해서 우리가 이 공장이 더 지금은 좋아졌죠. 기계화도 되었고 더 첨단화되었고 그리고 세계는 더 발전되어 가고 있죠. 우리 과학기술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는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이 세계 경제 상황은 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겠죠. 예전에 자동차를 만들려면 더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는데 지금 로봇들이 다 이제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더 싼 값에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더 편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더 많은 나라가 파산을 하고 더 많은 나라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어서 파산으로 가고 있는 오늘날 21세기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금태환이 약 50여 년 전에 중지된 이후 무한 머니 프린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법화 시스템에서 약 50여 년을 보내다 보니 드디어 한계치에 닿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에서 화폐는 항상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사용이 되었죠. 그러면 뭐 유리구슬도 사용될 수 있고요. 교도소에서는 담배가 사용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옛날에 뭐 조개도 사용될 수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희소성이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이후에는 화폐를 사용했죠. 그래서 그 화폐는 금으로 교환해준다는 증서. 이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이제 결국에 금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금화를 사용했는데 또 금화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 금화의 비율이 다른 금속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화가 불편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럼 화폐를 사용해서 그것을 일단 우리가 종이끼리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나중에 모아서 교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50여 년 전 금태환이 중지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원화는 그냥 종이가 되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근원이 시작되어서 이때부터 정부 청렴도가 낮아지고 재산권의 자유와 재정적 자유가 점점 손상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어 정치적 연줄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정부의 청렴도와 그리고 나의 재산권 그리고 나의 재정적 자유에 큰 손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연줄이 든든한 사람은 실질적인 자본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고속도로를 만든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되겠고 그리고 정치적 연줄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자본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청렴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치인과 이 정부 충들은 어차피 화폐는 50년 전부터 무한히 찍어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금으로 바꿔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죠. 그래서 화폐도 마음대로 찍어내면서 그 화폐를 국민들에게 대출을 하도록 유도하면 그것이 곧 투자와 소비가 당장의 수치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을 점점점 장려하는 사회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장기적 악영향은 당연히 악영향이 있죠. 그것은 차기 정부에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가 전 세계에서 만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정치적 연줄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들은 저축할 동기를 잃게 되겠죠. 그래서 내일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오늘 벌어서 오늘 쓴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거나 또는 오늘 대출해서 쓰고 내일은 모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이어족이 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을 우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망했다라고 좌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화폐를
무한히 찍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대출을 받는 사람은 좋고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안 좋게 되는 것이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하여서 그것이 곧 시간 선호를 망치고 있죠. 자, 그리하여 6, 70년대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대부분 그냥 20대에 결혼을 하셨죠. 무지성으로 그냥 결혼을 하고 그러면 돈 없으니까 사글세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사글세라고 불렀죠. 사글세. 네. 월세 집에서 살아서 그 월세를 내면서 남은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전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 돈을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식에게 집을 사준다거나 자식의 전세 자금을 대준다거나 아니면 뭐 월세에 보증금을 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점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시즌을 보냈죠. 이것이 법화를 지금의 현재 법화 시스템 금태환을 중지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이 망가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이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같이 점점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죠. 월세로 시작하면 결혼을 안 하고 전세로 시작하면 영원히 전세, 자가로 시작하면 영원히 자가 이런 식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하여 출산율이 0.7이라는 것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닌게는 사람은 다음 세대에 더 나은 삶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거죠.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 다음 세대들은 더 낫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보면서 더욱더 진보하였고 그 진보는 곧 내가 이것이 재화가 됐든 내가 시간이 됐든 나의 에너지를 열심히 모아서 그것을 미래의 나 또는 미래의 다음 세대에게 축적해서 보내줘서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뭐 가게를 차린다거나 뭐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 사회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적인 모습이 되는데 현실에서는 저축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죠. 세금을 곧 더 많이 내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대출을 받는 사람은 실제 그 금리가 아니죠. 보조금을 지급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대출을 받아서 빨리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빠르게 깨달은 똑똑한 한국인들은 국가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가 156%라는 압도적인 전세금을 포함 안 해도 105%고 전세금 포함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미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156%로 봐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2021년도고 지금은 2024년도니까 지금은 더 심해졌겠죠. 이것이 법화의 무한 프린팅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시간 선호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죠. 항상 며칠 후, 뭐 내년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전부고 그 다음에 더 긴 시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에 이르러서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물, 그리고 식단, 그리고 교육, 그리고 과학까지도 다 망해버리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처음부터 잘 짓는 것과 처음에 대충 짓고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보수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처음부터 잘 지어서 오래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 선호가 없죠. 지금은 어차피 앞으로도 가난해지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당장 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대충 짓고 나중에 더 큰 비용으로 보수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보수가 되더라도 어차피 그것을 팔고 나는 떠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더 큰 비용의 보수는 어차피 우리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이 하는 거니까 알 바 없다라는 이런 해이, 도덕적 해이가 이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죠. 자, 그리고 식단에서도 현대인들의 건강의 최고의 악은 옥수수로 대표되는 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건강에 당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이 더 우리 고객들에게 더 도움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을 만드는 회사와 정치적 연출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나라에서 찍어낸 돈으로 엄청난 지원금을 받아서 결국에 당을 만드는 비용과
단백질과 지방을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항상 고단백질과 고지방의 식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식비가 매우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것도 별로 없죠. 이쪽에서는 압도적인 지원금으로 아주 싼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급이 돼서 요리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쪽 요리법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이 식단을 한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 과학이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정부에 도움이 되는 정치적 연줄에 연관이 되는 이야기만 하게 되면은 어차피 보조금이 나오게 되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공공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사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실제로 정부의 엄청난 재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이야기, 인플레다, 디플레다, 디플레다, 인플레다,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만 하고 결국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우수한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우수한 재원으로 성장시켜서 그것이 나의 성장으로 돌아온다고 교육기관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 도움되는 이야기만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 운영이 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교육기관조차도 정부에 다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교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그냥 정거장이라고 생각하지, 대학교에서 대교육을 받는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 도움이 되는 논문만 내서 돈을 찍어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는 공포의 과학이죠. 코로나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 탄소 때문에 탄소 중립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계속 이 공포만 조장하는 류의 논문들, 그냥 개인의 주장인데 그 논문이 찍히고, 그리고 그 논문은 돈을 받기 위한 학술지에 실리는 것이 계속 지금 악순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코로나와 탄소만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그냥 감기였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때 모든 선박과 비행기가 다 멈췄는데, 탄소 때문에 지구가 망하다고 했지만 탄소와 온도 변화는 그 전 수십 년과 동일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그것에 대해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해서 논문을 발표하면 유명하다는 학술지에도 실릴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도 않죠. 그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공포를 조장해야만 정부가 찍어낸 돈을 받게 되는, 그래서 과학계도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법화 시스템 이후에,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에 벌어졌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화폐가 금과 연동이 풀린 순간부터 매년 화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냥 무한히 늘어나고 있죠. 그리하여 달러는 7.4%가 매년 새로 찍히고 있고, 평균적인 국가로 봤을 때 13.72%가 매년 화폐가 절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워렌 버핏 아저씨 되게 귀여운 수익률을 가지고 계시죠. 20%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13%인 것이죠. 왜냐하면 매년 달러는 7.4%씩 계속 찍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원에서 120원을 만들었어도 어차피 7%는 까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래 수학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만 실제 수익률은 13%가 된다는 것이고, 버핏 아저씨가 달러로 하지 않고 원화로 했다거나 평균적인 국가에서 저런 식으로 돈을 굴렸다면 실제 수익률은 7%가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매년 13%의 화폐가 계속 찍혀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 50년간 S&P 500의 연간 수익률이 약 10%라고 해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는 7%씩 새로 찍히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3%가 된다라는 것이죠. 레이 달리오, 이 아저씨도 또 버핏 아저씨만큼 유명한 아저씨죠. 아저씨 연 평균 수익률이 물론 각 그 펀드 프로그램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약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역시 이 아저씨도 달러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익률이 3%밖에 되지 않는다. 다 버핏 아저씨나 달리오 아저씨 모두 귀엽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래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물가가 역대 최대다라는 뉴스는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고, 먹기 살기는 그래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코딱지만한 영향,
인건비에 코딱지만한 영향 그리고 정권 탓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사회가 최근 50년간 점점점 정치적 연줄이 없는 사람은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고 다수는 정치적 연줄이 없기 때문에 다수는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양극화도 다 이러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정권을 누가 잡던 매년 13%씩 더 가난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정치적 연줄이 있다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정권을 누가 잡는지 보다는 3월에 우리 딸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정치에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이 이런 이유죠. 자, 그래서 이런 삶의 위험성, 우리의 인생은 매년 13%씩 더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경화 자산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40대, 50대까지는 내가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죠. 그 기간 동안에 경화 자산을 열심히 저축하는 것이 이런 위험성, 매년 복리로 13%씩 가난해지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을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 선조분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었죠. 자, 금은 매년 2%씩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증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선조들은 금으로 했지만 지금 우리는 금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럼 비트코인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는 최근 한 10여 년을 보게 되면은 3년은 오르고 1년 떨어지고 3년은 오르고 1년 떨어지고 3년은 오르고 1년 떨어지고 3년은 오를 거니까 25년까지 열심히 모았다가 25년에 팔고 26년은 쭉 팔고 그 다음에 27년부터 모으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저는 더 큰 시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요 몇 법칙 파워러를 따라가고 있는 이 자산을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법칙이기 때문에 러저 법칙이라서 네트워크 효과를 따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법칙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오르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2025년도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약 1억 원이라고 한다면 2035년에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약 20억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2025년도를 기준으로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원 주고 산다고 한다면 연간 수익률은 35%가 되게 됩니다. 연간 수익률이 10년간 35%면 버핏 아저씨나 레이 달리오 아저씨의 수익률은 너무 귀엽죠. 그래서 그런 펀드에 내가 수수료를 내고 가입할 이유가 하등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연간 수익률이 35%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약 13%씩 복리로 계속 가난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연간 수익률은 약 22%가 되지만 아무튼 그 어떤 자산도 이것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책의 더 피아트 스탠다드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줄을 걷었던 내용이죠. 누구든 경화를 저축하기 시작하면 계속 근검절약하고 시간 선호가 낮춰지게 되면서 그리하여 미래의 보상을 거두려는 동기가 강해진다라는 점입니다. 저에게 누가 지금 10,000원을 주고 제가 이것을 내일 20,000원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죠. 이것이 시간 선호가 낮은 거예요. 미래에 내가 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하고 싶은 내가 지금 당장 10,000원을 쓰고 싶더라도 저에게 10,000원을 주시겠죠. 내일 제가 20,000원을 드린다고 약속을 하면 그것이 곧 시간 선호가 낮춰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래에 더 큰 보상을 거두려는 동기가 강해져서 그것이 곧 저축의 힘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닌게는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함으로써 진보한다라고 해요. 꼭 다음 세대가 나의 자식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삶을 앞으로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야다. 그리고 이 시야에 이렇게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에 이 책이 더 피아트 스탠다드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책 한번 제가 강추하면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